이 영상을 많이 안 봤으면 좋겠네요. 아, 많이 안 봐요? 네, 사실 친구 관계가 안 좋아요.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성격이 모나시다고? 네네네. 재수없는 애거든요.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네. 친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인터뷰 해보셨어요? 안 하죠. 굉장히 예민한 기질인데 예민한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거창하게 말하면 가치관? 내가 뭘 추구하는가 그거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채널이니까 얘기하는데 주변에서 물어봐도 사실 말을 안 해요. 아, 왜냐면 그래요? 뱉은 말을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럼요. 솔직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을 챙겨도 내가 부담이 없는 상태. 챙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 주변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네. 작게는 가족이 당연히 있을 네. 테고 뭐 친구, 지인, 지인, 뭐 그러니까 나랑 같이 노는 사람들, 아.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재밌게 놀자. 그냥 그 재밌게 사는 거. 혼자만 잘 되는 거는 저는 목표는 아니에요. 같이 놀던 의미가 사람들. 없잖아요. 네. 같이 놀아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원래도 그런 성향이셨어요? 뭐 학창 시절이나 뭐 예전 대학 생활이나. 아니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몇 명 없어요. 저는 친구가. 성격이 좀 모나가지고. 성격이 모나시다고? 네네네. 맞아요. 되게 틱틱대고 화도 잘 내고. 약간의 시니컬한 그 느낌? 네, 그게 굉장히 매력이신데 그래요? 인터뷰어로서는 날카롭고. 뭔가 녹화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익스큐즈가 되는 건데 실제 대화를 할 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재수없는 애거든요. 본인이 주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건 본인 마음이시니까. 네.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같은 그런 내가 주변 사람을 이렇게 챙기고 싶은데 여유 안에서 그 계기가 있어요? 친구랑 노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거를 원래는 몰랐어요. 일하시면서 오히려 친구를 얻으셨구나. 네, 저는 사는데 친구가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했었어요. 원래는 사실. 그랬는데. 네. 이 영상을 많이 안 봤으면 좋겠네요. 많이 안 봐요. 네. 알고리즘 타면은 또 터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친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단순한 문장이 아닐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친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인생은 혼자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내가 힘들 때 누구한테도 얘기하기가 어려웠고 사실 친구 관계가 안 좋아요. 성격이 약간 모난 면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인간관계나 친구관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모났다, 또 친구관계가 안 좋다. 이거는 표현의 차이지 어떤 스타일이셨던 거예요? 내가 이런데도 나랑 친할래?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타입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일부러 더 막대였고. 테스트하는 거구나. 친구를 못 믿어서. 네. 너가 나를 못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있으셨구나. 네네. 뭔가 사람이 되게 불신 사람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쥐뿔 있으면은 그게 의미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애예요. 딱 봤을 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처음에 친하던 애들도 이게 뭐야? 좀 재수없네. 그럴 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냥 못한 거랑은 다르죠. 못 믿는 마음이 있어서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 관계에 대해서 시간을 쏟지 않았어요. 학창시절에도요? 네. 게임 같은 거 하느라고. 그런 성향이셨구나. 네. 물론 이제 저는 이 채널에서 보는 거랑 실제 만났을 때 느낌이 좀 다른 거 당연히 알고 있고 누구든지 다 다르고 저도 뭐 다르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외향적이고 활발하신 분은 아니시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저는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거자필반, 회자정리라고. 어차피 인연은 내가 어떻게 돼야든 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뭔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철학 쪽에 그러다가 이제 심취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요? 심취는 않으셨어요? 네, 심취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약간... 고민은 근데 굉장히 많으셨네요. 심사위원님,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포인트는 뭐 돈 버는 법, 재테크하는 법, 여러 가지 뭐 실전 그런 거지만 저는 사실은 정말 저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그냥 만나봤을 때 인터뷰어로서 제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한마디 해주시는 그 질문의 퀄리티만 봐도 쉽게 말하면 통찰이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통찰은 괜히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엄청 고민하셨네요. 학창시절부터. 게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게임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게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때? 머릿속에서는 계속 돌아가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표로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나는 그렇지 않아. 그쵸. 그 갭. 그게 되게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였는데요? 내가 목표로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인기도 많고 뭐 그런 사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른데 본인은 그게 인기였네요? 그냥 그 반에서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잘 놀고 하는 것들. 그쵸. 요즘 말로 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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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사실은 저의 채널 구독자분들이 그런 갭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상담 통해서 학창시절에 그런 고민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네. 대학 진학은 꿈을 위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냥 가신 거예요? 점수 맞춰서 간 거죠. 전공도? 네네. 어떻게 보면 네. 가장 흔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죠. 그쵸. 그렇게 하다가 직장도 가시고. 네네. PD도 맞아요. 그러면 꿈은 아니었어요? 그쵸. 뭐 이렇게 꿈은 아니었는데 과가 이제 그런 과니까. 공감 너무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감 버튼 있으면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못하는 역시 10배 네. 저보다 구독자가 많으시니까 아니. 제가 까면 안 돼.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상담하면서 청소년도 보고 또 초기 성인 20대, 30대도 많이 보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고민, 그 고민이거든요. 네. 학창 시절에 보통 이상으로 여기는 게 뭐 공부 잘하는 애 뭐 이렇게 추구할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정말 제일 많은 경우는 바로 그거예요. 반에서 인싸. 저는 막 그런 네. 것도 생각했었어요. 막 무대에 내가 쓰고 막 이런 것도 혼자 망상으로. 망상이 아니죠. 네. 그냥 공상이죠. 그때 소니 워크맨 같은 거 네네. CD 듣고 하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그 노래를 내가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장기자랑. 네, 장기자랑 같은 것도 나도 해보고 싶다. 근데 실제로는 할 사람 하면 손은 안 들죠. 그 이유는 뭐예요? 손 안 드는. 야, 장기자랑 노래 부를 사람 하면은 손 드는 게 특이한 거죠. 손 안 드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물론 일반적인데 네네네.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손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그걸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닐까? 그게 진짜 많은 분들이 하는 그 딜레마거든요. 사람 성격이 하나일 것 같지만 네. 이 두 개가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향은 내향적이다, 네네. 소극적이다 이런 축인데 나대고 싶다. 나도 해보고 싶다.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되게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주변에 친구 많지 않아도 이 안에서 소소하게 느끼는 걸 만족하면 괜찮은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저쪽이에요. 네. 근데 저쪽으로 내가 또 막상 가자니 마음이 조금 위축돼요. 이런 딜레마로 학창시절 보내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쵸. 그런 느낌이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면이든 다 괜찮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네네. 그렇게 사람 앞에 서는 거, 뭔가 이렇게 남 앞에 서는 거,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네.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또 한편으로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 쉽게 말하면은 요즘 말로 관종. 네. 관종은 나쁜 거다 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문화적으로 조금 있죠. 있죠.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갈등 겪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사임당님은 이제 유튜버라는 직업 자체가 이미 사실은 관종이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좀 되게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유튜브 하면서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해소가 되죠. 해소가 그러면서 원래 그 전에 되게 냉소적이었던 그쵸.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 얘기 드렸듯이 친구라든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돕고 싶고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렇게 근데 돕고 싶다는 말을 안 해요.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을 돕고 싶은 거지 도와달라는 사람을 돕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돕고 싶다고 하면은 도와달라고 할까봐. 그쵸. 형님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뒤에 뭐고 어떤 이유인지 충분히 이해가 네네네. 되고요. 요즘에 이제 주변에 사람이 있잖아요. 네. 노는 게 재밌다고 하셨는데 네. 무슨 느낌으로 재밌으신 거예요? 이렇게 재밌다는 건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죠?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이랑 뭘 같이 한다에 아니면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뭐 내가 중심에 있고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을 존중해 줄 때가 좋아요. 그 느낌이시구나. 네. 원래는 이게 되게 좀 유치한 걸 수 있는데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라고 제가.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맞아. 근데 내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내 말을 틀렸다고 하는 거야. 저건 쟤니까 맞았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인기라는 걸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말을 인정해주는 그 느낌. 신사임당이 딱이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한테 의견을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펙을 받거든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원동력이 계속 돼서 네네. 강의하는 거 좋을 거 아니에요. 강의 자체는 좀 그렇지만 저는 원래 알던 사람. 대중한테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원래 알던 사람한테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그래 그것도 좋지 라고 듣는 거. 내 의견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리스펙이라는 건 아주 높은 정도의 리스펙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할 때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뭐 먹으러 가자. 야, 내 의견을 어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거는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요? 제가 뵐 때마다 느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말주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였어요. 네, 아주 디테일이 있는 거고 사실은 섬세한 분이시죠. 섬세하니까 학창시절에 고민도 많았고 그 고민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그쵸. 진짜 사람이 뒤끝이 있는 뒤끝 당연히 있는 거죠. 있는 거고 뒤끝 있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되게 섬세한 거고 그게 통찰력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 다 이어지네요. 뭐 어떤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셨고 궁극적인 꿈이 주변 사람들 챙기는 그 느낌이 어떻게 생긴 건 이해가 돼요. 이런 인터뷰 해보셨어요? 안 하죠. 그리고 이런 거를 별로 궁금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인터뷰는 많이 하죠. 그거는 사전에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이렇게 뭐 대중 없는 아니, 너무 좋아요. 제가 추구하는 게 대중 없는 인터뷰. 아니. 진짜. 진짜. 그냥 제 얘기. 아무런 뭐라 그러지 목적의식 없이 그쵸 목적의식 없이 저희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필링이 사람의 감정은 생각으로 차 있을수록 줄어들고 생각을 비웠을 때 감정이 올라오는 거여서 지금 얘기 슬슬 나오시는 게 사실은 감정선이 너무 잘 느껴져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는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전 재밌어요. 그럼 좀 더 타고난 기질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본인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기질 얘기를 좀 하시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예민한 기질인데 예민한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아닌데 나는 문제인 거예요. 나는 문제죠. 불편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다. 이 부분을 나만 불편해한다라는 걸 알아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예민한 기질 반대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어느 범위까지 불편해할 걸지를 아는 데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조금 해결하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남의 불편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거는 강의나 아니면 서비스 이런 거를 준비하고 돈 벌 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다른 그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 부분까지 고객 입장에서 걱정을 해요. 그게 장점이죠. 그게 엄청난 장점이 제가 항상 채널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섬세한 기질이 나쁜 게 아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 엄청난 무기다. 지금 무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거를 자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왠지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막연하게. 이거 왠지 마음에 걸리고 이거 왠지 짜증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왠지가 진짜 왠지 쓰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설득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조명이 뜨거운데 여기가 너무 더워서 방송하는데 좀 불편한 것 같아. 이거 혹시 내가 실례가 안 된다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외로 묻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안 그럴까봐.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예민해서 이 사람도 나 같아서 이 사람 굉장히 까다롭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되게 인터뷰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게 제가 이제 항상 제 채널에서 강조하는 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현실 실전판으로 설명을 지금 조근조근 해주시는 그 느낌 너무 좋고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막혀요. 거기서 그거를 설명할 생각 자체를 못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접어요. 그래서 적어놔야 돼요. 그거를 내가 짜증나는 순간에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면 사람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그거에 되게 악순환이 빠지는데 자괴감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럴 때 그냥 적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 집에 가고 싶어 막 그럴 때 내가 왜 그런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쓰고 그러면 내가 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항상 강조하는 게 감정일기 쓰라는 건데 그 순간에 감정일기 쓰는 거잖아요. 그게 스스로 그거를 터득하셨어요? 그거를 역시 타고난 분이시네요. 그렇게 써서 그러면 그 쓰는 게 어떤 도움이 됐어요? 쓰고 나면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말을 하면 무례해 보일까봐 걱정하거든요. 미리 또 걱정하죠. 내 입장에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은 나처럼 예민한 경우가 흔치는 않다.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그리고 갑자기 용기가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럼 내 입장에서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는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생각하고 하는 거는 내 자유니까 난 그 사람한테 젠틀하게 얘기할 수 있게 그 문장들을 계속 할수록 말을 더 잘하게 되고.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쓰는 게 중요한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쓰면서 내 마음속이 정리가 되고 한번 정리가 된 감정은 해소라고 하는데 해소가 되면 과민하게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조리있게 그냥 전달이 되는데 쓰지 않고 뭔지 모르겠고 막연한 상태에서
탁 건드리면은 확 터지죠. 맞아. 그래서 바쁠 때는 그냥 감정을 터뜨리고 싶어도 바쁠 때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내가 정리가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결정을 미뤄요. 그럴 때 미루는 거 너무 좋죠. 네, 보통 막 자기개발서 같은 데 보면 훌륭한 사람들은 결정하면서 뭐 행동하면서 달리면서 생각한다 막 이런 얘기가 근데 반대죠. 우리 타입의 사람들은 그쵸. 일단 그 순간을 감정 때문에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쵸. 네, 그래서 미루는 연습을 해요. 미뤄도 사실상 별일 안 일어난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쵸. 네. 그 마음의 여유가 조급해지면 더 없어져서 그걸 못해서 자괴감으로 이제 악순환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 혹시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하신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을 그냥 얘기 드리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섬세한 사람들을 위한 자기계발서 내용인데.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건데, 현실판으로 얘기하시니까 또 와닿는 느낌이 너무 달라서 좋은데, 이 컨텐츠로 제가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밀어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미루는 거가 진짜 중요해요. 당장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내가. 그리고 간접 경험상 당장 하는 게 패턴이 돼서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바로 하려다 보니까 더 잘 안 되고 그 악순환. 그리고 미룰 때 노하우 적어놔야 됩니다. 또 미루는 거에 한동안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네 개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5개, 6개 이렇게 되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해야 되는 건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다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삶이 좀 엉망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정이 격해지면 좀 적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내가 왜 이럴까? 이런 걸 적는다 그랬잖아요. 적을 때 해야 될 일, 지금은 안 하지만 해야 될 일을 같이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안심이 되고. 근데 이거 잃어버리면 진짜 불안해지고 하루 종일 망치거든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학창 시절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나왔으니까 스마트폰에다 하시면 돼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네. 지금 제 표정에서 이 즐거워하고 계신 게 보인다고, 눈이 반짝거린다고.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채널 출연하면서 제 얘기를 주로 콘텐츠 얘기한 거 3번 했지만, 그동안에 신사임당님이 이런 분이라고 약간의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깊게 이런 고민을 하신 분이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런 식으로 노력하신 분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뭐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는 좀 힘드셨겠지만, 맞아요. 그게 엄청난 내공으로. 또 이게 그런 거죠. 유튜브 잘 되니까 사실 내공이 된 거지. 만약에 잘 안 됐으면.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신사임당님이 유튜브 잘 안 됐으면 또 딴 게 돼요. 이 통찰력은 어디다 갖다 붙여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과찬이세요. 김사장님 질문에서 시작된 거지만 가진 기질을 바꿀 수도 없고 사실 바꿀 필요가 없고. 맞아.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심리 영역, 정신과 영역에서도 기질 자체를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 바꿀 수도 없을 가능성이 너무 크고 더 중요한 건 왜 내가 바꾸려고 하느냐인데 바꾸고 싶은 이유는 내가 가진 기질이 마음에 안 들어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잖아요. 무기라고. 저도 되게 인싸인 척 해보려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노력해봤고, 근데 결국엔 그 기질대로 가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새 마음 새 뜻으로 또 시도해봤는데 안 되고, 대학교 가서 또 해봤는데 안 돼요. 맞아요. 맨날 하시는 해보려고 했는데 맞아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 안 될 때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만 들고 그 자괴감이 너무 커요.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거 너무 많아요.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게 저는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로 살면 신사임당 된다. 제가 16만 유튜버에서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는 대로 안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상관없잖아요. 제가 너무 여기서 점잖 떨고 생긴 대로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섬세하신 분은 또 사실 가족이라는 것도 섬세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죠. 가족이란 무엇인가? 섬세한 주원교에게. 가족은 저희 와이프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랑 똑같네요. 진짜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요. 저희 아내랑 똑같네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저희 애가 성격이 좋아요. 누구 닮아서인 것 같아요? 엄마 닮아서. 낙천적이에요. 내가 경험한 어린 시절이랑 다르구나. 저는 얘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낙천적인 사람. 그래서 내가 왜 섬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약간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고 왜 그럴까? 이거를 막 쓰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얘한테 그런 거를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 다음에 할게. 이거는 다음에 하자.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 다음에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지나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래서 아이스크림 좋아. 아빠가 다음에 먹자고 했잖아. 지금이 그 다음이야. 이렇게 해서 다음이라는 거의 의미를 알려주는 계속 알려주는 지금 안 되더라도 다음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거를 제가 모르고 살았었어. 만약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지금 안 먹으면 나중엔 없어. 밥 먹으려 그래도 지금은 밥 안 먹으면 다 없애 치운다 이렇게 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기가 정말 쉽죠. 부모 네. 입장으로서. 그래서 그 다음을 가르쳐주면 애가 좀 낙천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그거를 해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면은 뭐 아내분 닮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신선자님이 또 그런 내가 경험한 그 힘든 부분을 알기 때문에 네. 그 반대쪽으로 또 노력해 주신 게 분명히 있네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뭐 다른 건 사실 저희 와이프가 다 신경 썼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런 거예요. 약속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가치를 알게 되고. 그쵸. 네. 기다릴 수 있고 네. 믿을 수 있고. 네. 나는 못 믿었었으니까. 네, 나는 못 믿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킨다. 세상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죠. 네네, 세상에 대한 신뢰를 주려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자존감이죠, 사실. 네. 제가 힘든 부분을 애는 안 겪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6살인데 네네네. 굉장히 밝고 네, 맞아요. 춤도 너무 잘 추고 자유분방하면서 네.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뭐 네. 유튜버로서 잘 나가서 행복한 그런 게 아닌데 네, 사람들은 맞아요. 그렇게만 볼 수 있죠. 네. 이런 이면에는 노력이 또 있으신 거는 또 예전에 힘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맞아요. 섬세한 이게 기질이기 섬세한 기질의 장점이죠. 맞아. 자녀 교육에도 이게 진짜 맞아.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섬세한 기질을 가진 분들이 결혼해서도 애 키우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를 그 반대로 해줄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이 점을 스스로 수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신 거죠. 미리. 내가 왜 이런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이 통찰이 보통 통찰이 아니시네요. 저는 오늘 이제 신사임당님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요? 네, 얘기하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 너무 좋고 특히나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재테크 유튜버께서 현실적으로 섬세한 기질을 가진 재테크 유튜버께서 삶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이런 현실판 이 섬세한 기질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주옥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채널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 초반 영상에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 어떤 내용이에요? 그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쉽게 생각하잖아요.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내 앞에서 다른 사람 막 험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진짜 많아요. 그런 부분들 덕분에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도 그냥 내가 앞에 있어도 한다는 거죠. 그걸 담아야 된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나한테 왜 다 털어놓는 거야? 왜 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나 바쁜데. 그거 모아야죠. 주소 담아야죠. 그거를 해서 정보화를 해야 돼요. 그냥 있으면 그냥 그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거를 정보화를 하면 내 자산이 돼요. 이 사람이랑 말하면 피곤하니까 그냥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잖아요. 왜 유튜브 할 때도 좋아요. 진짜 잘 들으세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신사임당 따라하는 인터뷰어 유튜버들이 많아지는데 이거는 그냥 인터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돼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섬세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이용을 하는 정말 통찰력 짱이라고 다들 감탄하시네요. 나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또 그쪽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신 거네요. 고민 끝에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듣는 게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억울해하죠. 왜 내가 얘네를 맞춰줘야 돼? 나도 사실 나도 주인공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뭐냐면 듣는 걸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얘기하게 해보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듣는 걸 주도적으로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수동적이라는 행동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걸 내가 주도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정신과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주도적으로 듣는 거. 50분 동안에 한마디도 안 할 때도 많은데 진짜 완전 집중해서 듣고 있거든요. 주도적으로. 근데 그게 엄청난 내공이고 능력이 된다는 거를 저는 경험하죠. 직업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거를 수동적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무대를 뺏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주도권은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정보도 주워 담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잘 들어주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할 때 섬세해서 무슨 말 할 때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내가 뭐 말할까 말까 주저하고 뭐 사실 우유부단해지기도 쉽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듣는 걸 주도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됩니다. 사회생활 할 때. 이게 심리적으로 딱 맞아서 제가 채널에서도 이미 대화 잘하거나 좀 그러고 싶은 분들한테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려고 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네. 역시 현실판으로 네네. 와닿게 설명을 딱 해주시는 게 이런 이유예요. 현실로 말씀해 주니까 이해가 딱 되네요. 네. 듣는 게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나도 말하고 싶은데 언제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신경이 가 있느라고 네. 듣는 거 오히려 놓치고 네. 그러면 점점 대화에서 멀어지고 네. 이런 악순환을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거를 자꾸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다가 다 놓쳐. 준비하다가 나만 딴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으로 생각을 그쵸, 하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회성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오해받고 네, 맞아요. 사실은 너무 여기 네. 신경 쓰느라고 놓친 건데 네. 지금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다고 이 영상을 매일 보겠다고. 아 세상에. 네. 그리고 그리고 신사임 단인 채널 주된 주제가 재테크인 건가요? 원래는 재테크 유튜버예요. 원래는. 네. 채널 하나 더 파셔야겠는데. 저 MBTI가 그게 뭐 인터넷에 하는 게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대충은 감이 오죠. 그 보니까 저는 INFP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INTP고 어떨 때는 INFP고.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희 직원들도 INFP 되게 많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직원들 뽑으실 때도 미리 공지를 한 거 보니까 저가 뭐 갈 때 인사하지 말기 이런 걸 규칙으로 세우실 만큼 그러니까 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굳이 인사를 안 하더라도 섭섭해하지 않기가 규칙으로 있어요. 신경 쓰지 않도록 괜히 그런 왜냐면 거에. 그거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내가 인사를 못해서 퇴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사람이 서운해할까봐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못하는 그러니까 편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뽑힐 수밖에 없죠. 맞아요. 저희 직원분들 좀 그런 타입의 분들이 많이 그러면은 역시 이게 엄청난 전략이시네요. 직원 공고도 그 한마디로서 INFP를 모집합니다. 뭐. 그래요? 좀 그렇게 된 셈이 됐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거의 회사에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과묵하게. 가족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아내분이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이런 부분이 지금도 계속 되세요? 아내가 너무 좋다라는 이 느낌 지금까지도 이어지시는 거죠? 맞아요. 집에 가면 쉬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집에서 쉰다는 게 뭐 애를 안 보고 가서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내가 수용받는 느낌 되는 게 사실은 가정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근데 이제 못 쉬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데 악순환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드님은 꿈이 뭐예요? 저희 애는 일단 지금은 춤추고 싶대요. 그렇구나. 소질이 진짜 있더라고요. 춤추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유명한 데가 있더라고요. 춤으로? 부천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키즈반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 데려가가지고 또 춤 추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그걸로는 또 자기가 성이 안 차요. 성이 안 차가지고 여기 앞에 또 있어요. 집 앞에 학원도 있는데 거기서 또 선생님이랑 춤추고 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방에도 이제 거울로 해가지고 춤추는 방 만들어주고. 역시 또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주시고. 네네네. 좀 질리면 딴 거 하겠죠 뭐. 그쵸. 계속 바뀌니까. 그쵸. 계속 바뀌니까. 그걸 계속 따라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은데 잘 해주고 계시네요. 조금 더 다른 질문 해드리고 싶은 거는 평상시에 취미라 그래야 되나? 시간 날 때 뭐 하시는 거 좋아하세요? 원래는 뭐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부동산 시세 알아보는 게 좀 취미였어요. 그게 일이 아니라 취미였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일이 아니라 취미라는 게? 그냥 그거 수집하는 게 재밌으니까. 재밌어서? 가격 알아보고 다른 데를 비교해보고 이런 게 좀 취미였어요. 실제로 거기다가 투자를 안 해도 취미가 돼요? 재밌어요. 저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돼서 저는 그쪽이 전혀 아니어서 저는 이제 가격을 보는 걸 좋아해요. 저는 숫자에 약해서 숫자 보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숫자도 숫자인데 그냥 시세? 시세. 네네. 덕업일치가 되신 거예요. 덕업일치. 예전에 PD도 경제 쪽에서 네 맞아요. 경제방송에 있었어요. 경제방송에 있었고 계속 그쪽에서 일을 했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짬날 때 게임을 해요. 어떤 게임을 하세요? 디아블로라고. 옛날부터 있던. 한 20년 넘은 게임인데 그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현민님께서 숫자에 약한데 의대를 점점점. 숫자 약한데.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한현민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시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에 약한데 수학을 잘했어요.
그러네, 이상하네. 아, 근데 진짜 숫자 약해요. 번호를 진짜 못 외우고. 아, 진짜요? 제 차 번호번도 잘 못 외워요. 네. 논리력이 강한가 보다. 그런가 봐요. 네. 수학의 숫자라기보다는 논리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정신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고. 네네. 음식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먹는 건 사실 별로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네. 설거지 할 거리 없는 거. 네, 이거를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설거지를 하시는 거죠. 아, 그죠.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와이프가 만약에. 그럼 그거를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섬세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바빠서, 그러니까 뭘 섬세해서. 먹었는데 그냥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와이프가 좀 싫어할까봐. 배려심이기도 하고. 네. 근데 나라면 싫을 것 같아서. 그쵸. 그게 또 섬세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솔직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와이프가 싫어해서 나한테 어떻게 할까봐. 네. 와이프가 싫어해서 나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까봐. 그게 섬세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죠. 한 2쿠션 정도를 내가 생각을 왔다 갔다 2번 정도 해야지 할 수 있는 설거지인데 이렇게 섬세한 사람이 가정적일 수 있는 또 프로토콜이 있고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맞네. 네. 정신과에서도 섬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집에서 애 보다가 늦게 출근하거나 그럴 때 아내가 또 퇴근할 때 겹칠 때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제가 찝찝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배려심인 것 같지만 쿠션 놀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여행 같은 거는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솔직히 저보다 와이프가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 여행을 좋아하는 척을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즐길 수 있게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취미가 게임이랑 시세 알아보는 거 그런 거를 가서 하는 거구나. 네, 제가 그냥 사실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거기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굳이 그런 걸 와이프가 원하는데 내가 안 할 필요 없이 그냥 같이 가서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하고 와이프는 와이프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 또 위아더 월드 되니까. 위아더 월드가 중요하죠. 부부가 꼭 모든 걸 같이 맞춰서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유를 하면 되고 각자 스타일대로 존중하면서 같이 공유하면 되는 그거 하는 거죠. 여행이라는 게. 좋네요. 여행을 또 가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인스타그램 올릴 거리도 생기고. 가시면은 아드님의 춤을 볼 수 있습니다. 춤선이 엄청 화려해요. 발놀림이 엄청. 혹시 춤 좋아하셨어요? 저는 안 좋아했어요. 누구의 끼인가요? 그거 저희 와이프 끼인 거예요. 와이프 어릴 때 가수하고 싶었었다고. 성향이 반대로 또 만나는 경향이 많으니까 부부가. 되게 너무 부러운 가정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그거는 어떤 과정이었는지 조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사실. 일단은 같이 일하고 이럴 때 지금은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와이프는 애를 봐주고 이렇게 좀 분리를 했어요. 근데 같이 일을 하니까 제가 되게 짜증을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그쵸. 부부는 같이 일하는 거 아닌데. 진짜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요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내가 요구하려면 듣고 와이프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내가 해야 되니까 그 말을 하는 게 또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너무 받고. 그쵸. 섬세한 분들은 부부가 같이 일하지 말아라. 그거는 진짜 비추. 차라리 맞벌이를 따로 하면 했지. 각각의 일을 하든지. 행복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같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 거 공감인데 그 말 하는 내가 짜증나는 것도 공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 잘 하신다니까요. 이거 완전 디테일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요. 이 디테일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정말 웃겨.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 웃겨. 여러분은 오해하실까 말씀드리지만 고품격 재테크 방송 보고 계십니다. 혹시 사시면서 제일 이렇게 좀 나빴던 순간이라고 생각하실 만한 게 있으세요? 저는 최악의 순간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한 것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잘못된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모른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 망한 계약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못한.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걸 모르니까 다시 알아보고 올게요.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될까 봐요. 상대방이 실망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들인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시당한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호구를 많이 잡혔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쵸. 그냥 솔직하게 나 이거 몰라서 더 알아보고 올게요 하고 그냥 그 자리 떴으면 될 텐데 그 인생이 좀 복잡해지고 불행해지는 게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알았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괜히 따지면 되게 예민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바쁘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랑 얘기했는데 내가 모른다고 하면은 뭔가 신뢰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결정을 예를 들어서 나 혼자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랑 둘이 있는데 계약을 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냥 대범한 척 하는 거예요. 그쵸. 척 하느라고.
척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출근 시간인데 차가 그냥 중간에 쓴 적이 있어요. 중고차를 경차를 사러 갔는데 호구 잡혀서 네. 호구 잡혀가지고 그냥 다 알았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난 처음 분명히 내가 그때 클릭을 사러 갔거든요. 근데 나올 때 보니까 UEF 소나타를 타고 나온 거예요. 그쵸. 충성 고객이네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시간도 냈고 내가 그냥 더 알아보고 올게요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거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섬세한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죠. 네. 이것 때문에 호구 잡히고. 근데 망쳤다 오늘 완전 조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날은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게 안 하려고. 그쵸. 지금은 그래서 아까 그거예요. 아까 그 미루기. 네. 미루기가 여기에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내가 딱 했을 때 이거는 내가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다고 뭐 무시하지도 않고. 그것도 내 입장에서 자꾸 봐서 그런 거죠. 전셋집도 사고 날 뻔했거든요. 와이프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험집인데 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중개사 분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래 뭐라 그랬냐면 됐어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알겠어요. 네. 다 그래. 너 직구할 줄 몰라? 마음은 아니면서. 네. 직구할 줄 몰라? 쿨한 척.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괜히 아는 척. 그 다음에 사인했는데 와이프가 말했던 그 단점. 여기 집이 북향이고 반지 아래서 너무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최악의 또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 여기 역시도 채팅창 난리 났는데 모르는 게 알려졌을 때의 창피함과 나를 바보라고 평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걸까요? 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섞여 있는 거죠. 그쵸. 한 가지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다양한 그 순간에 뭔가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완전 압도되죠. 그런 분위기에. 네, 그걸 버려야 돼. 그거. 근데 그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전 미루기. 그런 느낌이 들 때 이거 진짜 마법의 단어. 네. 제가 잘 몰라서 더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마법의 단어네요. 네. 벗어날 때 그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그럼 한 말이 없잖아요. 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쵸. 벗어날 수가 없어. 그쵸. 근데 제가 그거를 이해가 잘 안 돼서 나한테 가져와야죠. 네, 좀 알아보고 올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공부해보고 올게요. 제가 잘 안 돼서 물어보고 올게요. 이렇게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은 성향이 되게 커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떤 공이라면 그 공을 내가 쥐고 와서 나간다는 거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그게 작은 공이 작은 공이 나중에 볼링공이 돼 있고 그거 이만해져 있고 그렇게 돼서 그게 굴러가거든요. 그게 이제 섬세한 분들이 그 순간의 불편한 갈등 때문에 회피를 하게 되고 맞아. 나중에 커져서 더 힘들어지고 그거를 돌파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또 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리고 그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누구한테 또 얘기 못하니까 혼자서 끙끙 앓고 그거 우울해지거든요. 그러면 우울해지죠. 모든 걸 다 디테일하게 경험하셨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제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고민을 하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마법의 단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더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더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공을 내한테 가져오는 말이죠. 근데 그때 약간 불편함이 있지만 가지고 나가라. 그거 그 정도 불편함이 제일 작은 불편함이다. 나중에 이게 공이 더 커져 있다. 탁구공일 때 가지고 나가라.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악의 순간들은 그 공통점이 있었고 그 공통점은 그런 거다.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인생의 최고의 순간. 지금이 사실 저는 되게 좋아요. 지금의 어떤 점이요? 와이프랑 최근에 이제 막 얘기도 하고 저에 대해서 존중도 해주고 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고 초반에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에 대해서 같이 살면서 이해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결혼한 지 7년 되고 이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혼하길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이제서야 좀 가정이라는 게 완성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한 5년, 6년까지는 계속 남의 집 딸과 사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고 새로운 하나의 가족이죠. 그런 게 여물어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최근에 그런 게 거의 완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진짜 행복한 순간이죠. 요즘에 그걸 느끼고 계신 거는
사실 또 그 전에 통찰을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었으니까 초반에 뭐든지 이 고통이 지나면 이거 철학이 와이프 안 봤으면 좋겠다. 왜요? 추천으로 뜰까봐 걱정이네. 지금 제 채널 그런 거 없어요. 기본 채널이니까 그냥 주원기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신사임당으로 넣으면 뜰 것 같아. 근데 너무 좋은 얘기예요. 네네. 최고의 순간이 아내와 이런 소소하게 서로 통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공감하면서 아이를 바라보는 얘기를 같이 하고. 네네네. 그리고 애도 얘기죠. 아빠를 좋아하고, 그쵸. 엄마도 좋아하고, 그쵸. 애가 나를 또 배려해주고. 아빠 어제 늦게 들어왔으니까 좀 더 자 이러고. 그런 한마디의 배려가 엄청난 감동이죠. 부모로서는. 그런 말을 애가 한다고? 그쵸.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쵸. 근데 그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대하니까 애가 그렇게 대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부부가 서로 이걸 해야지 그걸 따라서 얘가 대하는 건데 많이들 거꾸로 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또 생각나는데 그렇게 나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느낌이 너무 좋은데 그거를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한테 받는 느낌 너무 좋죠. 맞습니다. 그거를 경험하고 계셔서 요즘 좋으신 거구나. 다들 부러워하시네요. 감동이라고. 행복한 게 느껴진다고. 오늘 해주시는 얘기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돈 내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또 나름 맛이 있네요. 필링 캠프 갔나요? 필링 캠프 맛이 있네요. 이거 어디 불이라도 하나 피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한 어떤 통찰도 많이 하셨잖아요. 삶이 뭐냐, 인생은 혼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아들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배려심이 있으나 자기 벽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배려하느라고 나까지 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까지 배려하는 데에 대해서 과감하고 뭔가 이렇게 망설임이 없고 이 정도 그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고 이거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내가 확실히 알고 있고 그 밖에서는 충분히 배려심이 있고 그 안에서는 충분히 독립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의 결정판이네요. 아들에게 바라는 게. 그죠. 이해가 너무 잘 되고요. 이거 역시 섬세한 분이 깊은 통찰을 하셨기 때문에 나온 이 한마디지만 사실은 이 깊이가 있는 말이잖아요. 건강도 안 좋으셨던 적이 있고 이제 요즘 신경 쓰고 계실 텐데 몸과 마음의 건강 위해서 나는 뭘 한다 이렇게 좀 말씀하실까요? 저는 피곤하면 친절하기 어려워요. 사람이. 그쵸. 섬세한 분은 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피곤하면 굉장히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이 되거든요. 여유가 없어지니까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내 한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체력이 방전되는 속도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노트북을 하루 종일 써야 돼. 코드가 없는데. 그러면 배터리 많이 있을 때는 배터리 많이 써도 되는 작업하다가 간당간당 할 것 같으면 배터리 안 쓰는 작업들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문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중에 하고 영상 편집 같은 거 먼저 하고.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게 써야 돼요. 내가 몇 시부터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걸로 해야겠다. 그리고 몇 시까지는 내가 상호작용하는 걸 해야 되고 체력이 가장 차 있을 때는 뭘 해야겠다를 시간 순서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체력 상태에 따라서 피곤해도 할 수 있는 일, 단순 업무를 후반부 내가 방전됐을 때로 미루고 전반부에 많은 에너지가 들고 내가 피곤하지만 그래도 몰아붙이면 해낼 수 있는 일을 이때 해놓고 그 다음에 끝으로 갈수록 내가 좋아하는 일들, 그냥 단순하고 좋아하는 일들로 끝을 채워놓으면 하루가 스트레스 없이 쭉 갈 수가 있더라고요. 좋은 팁이고 너무 이해가 되는데 보통 반대로 하기 쉬운 이유가 회피하고 싶어서. 맞아요. 무거운 일을 뒤로 미루고 싶잖아요. 그럼 나중에 배터리 별로 없을 때 무거운 로딩 돌리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러면 이걸 패턴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그렇게 못했죠. 그쵸. 회사에서는 그냥 시키는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회사 생활에 맞춰. 그러니까 우리 타입의 사람이 회사 생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 고민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일의 순서대로 일을 배치해야지 하루를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회사 생활이 힘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대화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환경을 바꿈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회사 생활 그만하고 나서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에서는 이 답을 못 찾았었어요. 찾기가 참 쉽지가 않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생방송을 하는 PD였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는 딱 정해져 있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의 체력 방전 속도에 맞게 일을 배분하면서 굉장히 그 업무 퀄리티도 올라가고 사람들의 피드백도 좋아요. 사람들이 저를 나이스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 느낌이 진짜 중요한 느낌이죠. 네네네.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아구가 맞는 것 같은. 아, 맞아. 인생이 아구가 맞는다, 이제. 그전에는 아구가 너무 안 맞는 느낌이었죠. 네. 그런 게 생기니까 일단은 그거에 맞춰서 뭐 내가 체력이 아주 강하다면 상관없겠지만 아니면 체력과 관계없이 멘탈이 튼튼하다면 관계없겠지만 만약에 체력과 그런 멘탈의 삼각관계가 아주 깊고 특히 체력 반전이 쉽게 되는 타입이라면 저는 일단은 업무 구성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내 체력 상태에 맞춰서 업무 구성을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좋다. 그게 멘탈로 직결되니까. 네, 그것만 그쵸. 바꿔도 삶의 질이 올라가요. 그렇죠. 너무 주옥 같은 얘기 해주셨네요. 나중에 그거를 시행착오 때 회사 나와서 체험하신 거고. 사실은 조직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분들의 이런 걸 잘 맞춰주면 오히려 성과가 올라가는데. 맞아요. 그거를 획일적으로 딱딱딱 해주니까. 그리고 어쩌면 말하면 해줬을 수도 있어요. 말하면 해줬을 수도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그쵸. 말하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또 거기서 쿠션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 회사의 상사를 만났는데 그걸 왜 얘기 안 했니? 이러더라고요. 그쵸. 전혀 몰랐을 수 있어요. 이 고충을. 그래서 왜 얘기 안 했니? 왜 갑자기 그만뒀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나의 경험상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이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 체력이 얼마 들고 이거를 숫자로 써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되게 막연한 거거든요. 막상 맞아. 구성을 하려면 그럼 일의 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일의 리스트를 내가 예를 들어서 나 편집하기, 인터뷰하기, 업로드하기, 썸네일하기, 댓글 관리하기, 다른 채널 모니터링하기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쭉 해야 되는 것들 쭉 해요. 그럼 쓰면은 예를 들어서 8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쭉 써요, 옆에. 네, 주관적인 난이도죠. 1에서 8이면 어떤 게 1등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순서만 매기는 거죠. 난이도 순서. 네. 그럼 일단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걸 써요. 1등부터 8등까지를 써요. 마음속에서 이 순서를 쓰다 보면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와, 얘 비등비등한데? 누구를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이게 한 번은 판단을 해야 돼요. 안 그러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영원히 판단하지 않아요. 너무 주옥 같은 얘기세요. 진짜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판단해라. 한 번은 판단을 근데 그거를 피하고 싶거든요. 날 잡고 해야 돼, 그냥. 그거를 회피하고 싶거든요. 주로 이런 건 이제 주말에 혼자서 딱 하면 돼요. 일요일 같은 때. 그래서 쭉 써보고 업무 난이도를 그거를 1부터 만약에 8단계라면 8까지 쭉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업무가 8단계면 내 체력 상태를 8단계로 나눠요. 내 체력 상태를 시간대별로 내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면 내 컨디션이 평균적으로 가장 좋은 데를 8점을 주고 뭐 9시간 근무한다 그러면 뭐 1시간 휴식시간 두고 이렇게 8단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그냥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내가 체력이 8일 때 난이도 8의 일을 하고 7일 때 7의 일을 하고 6일 때 6의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일 때 1의 일을 해요. 순서를 쫙 배열하면 그렇게 하면은 내 컨디션 평균적인 컨디션 상태는 나는 알잖아요. 딴 사람 몰라도. 그쵸. 그럼 나의 평균적인 컨디션 상태 1단계부터 8단계가 역순으로 쫙 쓸 거고 그 다음에 나의 업무 난이도가 1단계에서 8단계 딱 쓸 거고 그럼 두 개가 딱 커플링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힘들 때 해야 할 일을 보면 쉬운 일이 남아있어. 좋네요. 부담도 없죠. 그래서 이게 팁이고 계속 굴러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업무 성과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쓰고 좀 저질 체력인데 그런 거를 좀 극복하게 됐고 시간을 계속 들이는 짓을 안 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체력 떨어져서 어차피 이 일은 내가 지금 못해. 다음 일을 해야지 이렇게. 그쵸. 하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효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 시작이 나의 이 체력 상태나 어떤 멘탈 상태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인정을 하기가 많이 힘드신 것 같고 오히려 딴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기 쉬운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체력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맞아. 근데 내가 가진 자원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신사임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어렵지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스스로의 한계치를 인정하고 그냥 쭉 쓴다. 본인을 진짜 잘 아시는 듯 하셨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기질이나 성향이나 체력 상태 이런 거를 활용만 잘하면 맞습니다. 무기가 그냥 팍팍 나오는 거네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하면서 왜 나만 못하지? 자괴감.
그런 거에 빠지게 되니까. 그쵸. 네. 근데 오히려 이게 딱딱 되는 느낌 받으면 거기서 또 탄력을 받잖아요. 네, 되는구나. 맞아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라이브 너무 좋은데. 그래요? 다 끝나고 이거 내려달라고 하실까봐 걱정되는데. 근데 이런 게 나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나한테 적합하게 그냥 나만 쓰는 방식이니까 이게 딴 사람한테. 근데 이게 나 같은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그죠. 네. 저 같은 타입의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유명해지시면서 우상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이상화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진짜 모습보다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이상이 높아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거는 뭐 이제 저도 그렇고 리더나 남을 이끌어주는 입장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난처한데 상대한테 맞춰서 가면을 쓰거나 아니면 힘들었던 부분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다른 사람들이 막 이상적으로 바라본다. 이 압박감이 드는데, 현실에 나는 아까 후반에 말씀하신 못 지킬 때도 있고 이런 갭이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난처함을 극복하셨는지. 유튜브 할 때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 역할을.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저 잘 모른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네네,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냥 망친 것도 많다 그런 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솔직한 진솔함이 왜 나오셨을까 몰랐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시행착오가 있어서 척하면 오히려 더 힘들다. 맞아요. 척할수록 힘들어요. 척할수록. 그래서 나온 내공의 결정체네요. 그렇습니다. 어머, 리에님 2만원 감사합니다. 놓칠 뻔했는데. 우열쌤, 엉균님 팬인데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리에님이 같이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군요. 해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요 필링 캠프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순서예요. 뭐 이제 2회지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여쭤보고 그 부분에 대한 본인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거는 무신과 의사들이 상담할 때 이렇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국에서는 PD가 딱 각본을 짜고 그 맞춤형 대답을 쥐어 짜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오픈형으로. 상담은 사실 그럴 때 진짜 주옥 같은 얘기가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아무 말씀, 생각나는 얘기 하세요. 이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얘기는, 저도 지금까지 얘기한 게 있지만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일 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결정해버렸어. 아니면 내가 오늘 좀 무리를 해서라도 원래 이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효율이 떨어지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망쳤어. 하루를 망칠 때가 있어요. 퍼펙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방식이 그냥 저 스스로 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당연히 짜증낼 때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업무를 짰는데 누구한테 연락 와서 이거 해야 되는데 누가 갑자기 급하게 막 오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대로 삶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제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다음날부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오늘 버렸어. 그거를 다시 복구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들 거기서 함정에 빠지죠. 마치 도박에서 잃은 다음에 또 도박해서 딸려는 그 느낌. 맞아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제 얘기는 어쨌거나 분명히 망치는 날은 진짜 자주 온다. 뭐 2, 3일에 한 번은 망칠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다른 데서도 안 하고 뭐 자기개발 컨텐츠 하면서도 이런 얘기, 저에 대한 얘기도 안 한 이유는 저도 못 지킬 때가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오늘은 그냥 얘기하라고 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걸 해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 했다. 오늘 안 됐네. 근데 그냥 원래 그렇다. 삶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된다. 그거를 좀 꼭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내일 하면 됩니다. 그 다음날부터 또 하면 되니까. 그리고 세상이 쉽게 안 끝나고 사람이 쉽게 안 죽는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살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30대라 그러면 요즘에 보험 드니까 만기에 120세짜리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늘어나겠죠,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한 8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일 안 풀릴 때마다 화내고 짜증내고 나는 안 돼,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들 수밖에 없어. 근데 드는데 이거 켈리체 님이 알려준 건데 모션을 만들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모션이 있어요. 이렇게 머리를 터는 그걸 하더라고요. 행동으로 바꾸는 거. 그쵸, 머리를 이렇게 털면 그 생각이 털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모션은 아닌데 그냥 그 하루를 망쳐버려요. 아예. 어차피 이게 망쳤어. 그럼 내일부터 할 거면 남은 시간을 그냥 흥청망청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어차피 오늘 망쳤으니까 다음날부터 다시 한다. 기왕 망친 거 오늘 다 망치자. 확실하게 망치자. 그쵸.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멘탈이 좋으면 이렇게 털어서 없앨 수 있는 분은 털어서 없애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딱 되긴 하는데 그 쉽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망치자는 게 뭐 포기라기보다는 내가 받았던 그 압박감을 좀 풀자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어차피 오늘 조졌다. 그 느낌? 감정을 좀 푸는 그 해소하는 그 시간으로 오히려 쓰고 내일 회복해서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사이엔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잠이라는 게 있어서 체력과 멘탈이 이제 보충되죠. 맞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못 지킨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우선 너무 감사했는데. 그래요? 본인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저도 되게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홀가분하고. 쿠션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저도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다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 다 느껴졌고요. 저가 느껴지면 보통 이제 구독자분들은 느끼겠을 것 같고. 진짜 제가 제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 실전판으로 제가 적용해서 얘기 드리는 거를 잘 못하는 편인데, 신사임당님께서, 주원규님께서 그 얘기를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신 것 같고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내가 가진 기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활용이 된다. 그러니까요. 진짜 감사드리고요. 아까 어떤 분이 막 그렇게 자주 고정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저희 입장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고, 그래도 뭐 아까 하신 얘기 들어보면은 상대방이 꼭 내 생각 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종 뭐 시간 될 때 저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고 저도 얘기하면서 맞아 이렇게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느낌이 있으셨구나.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말하면서 이게 또 이렇게 정리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종종 하면은 재밌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평소에 안 하던 얘기니까 그쵸. 그 안 쓰던 근육을 쓰는 느낌?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고 이런 이야기들 이제 너무 좋은 얘기만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피드백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여기 또 채팅으로 같이 공감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또 한 번 신사임당님 모시고 한번 던져보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